점점 가열되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환경오염은 전 세계가 풀어야 할 난제가 됐는데요. 환경 문제를 해결할 궁극의 열쇠가 된 플라즈마. 온실가스를 없애려 그러면 영원한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센 놈으로 때려야 칵 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 플라즈마라는 거죠. 플라즈마 기술로 환경을 살리고 버려지는 물질은 가치 있는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한 과학자의 연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전 연구단지에 위치한 한 연구원. 실험을 앞두고 장비를 이리저리 체크하며 장치의 작동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마치 불꽃이 나오는 것 같은 이 기계가 실험의 핵심이라는데요. 플라즈마 반응기인데 가치 있는 물질로 바꿔주는 거죠. 더 버려질 거를 더 가치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플라즈마의 연금술사 이대훈 박사입니다. 이 박사 연구팀은 플라즈마를 이용해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바이오매스라고 부르죠. 커피 찌꺼기 버리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자원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뽑아내기 위해서 플라즈마로 처리를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0만 톤 이상이 배출됩니다. 연구실에선 플라즈마를 이용해 처치 곤란이었던 커피 찌꺼기로 쓸모있는 자원을 만드는 중인데요. 커피를 태워가지고 뭐 기체 유효한 뭐 수소 같은 기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숯 자체도 한 번 더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활성탄으로 만들어서 흡착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커피 찌꺼기가 플라즈마를 만나면 입자 구조가 바뀌면서 탈취제와 흡습제 등에 쓰이는 탄화물로 재탄생됩니다. 플라즈마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1초 이내에 온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커피 웨이스트가 받는 열속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장치가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 커피 웨이스트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상의 공급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플라즈마를 켜는 운전 조건을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사이즈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입자들이 없는 특성을 가진 궁극의 물질 플라즈마. 물질은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그 액체에 다시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기체를 일반적으로 10,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다면 바로 물질 중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제4의 물질, 플라즈마가 되는데요. 플라즈마가 되면 원래 같이 있던 정상적으로 있던 원자 안에 있던 핵과 전자가 같이 있다가 전자가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어버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온화된 극성을 띠고 있는 기체 상태가 사전적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학적으로 활성이 높은 케미컬 액티브한 상태. 플라즈마는 우주의 약 99%를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태양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고 번개도 플라즈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극지방에서 보이는 오로라도 플라즈마에 의해 생기는 자연현상인데요. 대체 불가능한 성질 때문에 산업에 응용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의료, 미용 분야와 조명 기술 등 플라즈마는 약방의 감초처럼 실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대훈 박사 연구팀은 플라즈마가 가진 고에너지 상태 특성을 환경 분야와 접목해 돋보이는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학연료를 처리를 하고 남아있는 그 타르라는 물질이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냥 버리지 않고 플라즈마로 개질을 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물질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려는 실험 장치입니다. 해외 기술은 주로 이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좀 수소는 사실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서 남들 안 하고 더 어려운 기술을 더 가치 있는 기술을 더 비싼 걸 만들어내야죠. 버리는 걸로 가지고 100원짜리 만드느니 한 1000원짜리 만들겠다 하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그럼 뭘로 만드는 거죠, 이거? 1000원짜리? 예, 에틸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에틸렌은 그 생산량이나 사용량이 한 나라의 화학 공업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에틸렌 생산 기술은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사이에 보존압이 걸리게 하면 그 사이에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 안에서 플라즈마를 만나서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을 하면서 가스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태우네요, 그냥. 여기서는 태우고 나중에는 이걸 모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거 모아서 우리가 공장 보내고 할 게 아니니까 일단은 태우는 거죠. 실험하는 용도로. 타르가 플라즈마에 반응하며 에틸렌 가스로 전환하는 화학 반응은 공정상 눈으로 보기가 힘든데요. 연구팀은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내부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반응기와 장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대를 구비했습니다. 거기에 연료를 넣게 되면 불이 붙겠죠.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버너가 되는 거예요. 그중 플라즈마 특성을 이용해 만든 버너를 소개하는 이 박사. 플라즈마는 어떠한 가혹한 조건에서도 버너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즈마 버너는 어떨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버너를 주로 제가 미세먼지에 연관된 부분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디젤 차량들에서 나오는 먼지들, DPF라고 부르는 장치인데 길 가다 치다 보면은 트럭이나 차 뒤에 스티커 붙은 거 보셨을 거예요. DPF라 가지고 그 장치가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걸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연을 걸러줬는데 문제는 걸르면 막혀버리잖아요. 주기적으로 태워줘야 돼요, 얘를.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DPF는 매연을 1차적으로 걸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매연으로 배기관이 막힐 위험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간헐적으로 태워서 없애줘야 돼요. 막혀버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괜찮아요. 자동적으로 잘 타기 때문에. 근데 뭐 겨울철이라든지 조석 주행만 한다든지 멀리 안 가고 끈다든지 하면은 이게 쌓여서 막혀버리거든요. 그럼 강제적으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일반적인 버너를 가지고 하면 운전 범위나 이 불이 만들어지는 그 안정성에 있어서 좀 불안한 면들이 있어요. 플라즈마 버너는 기존 버너에 비해 배출가스 온도가 높아 디젤 차량의 매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차량은 저속 운행과 단거리 주행이 많아 기존의 장치로는 매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요. 연구팀에서는 지난 2018년 군용 차량 50대의 플라즈마 버너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점검을 한번 했어요. 중간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점검을 한번 했고 여기 보시면 그 당시 3월 달에 이 장치를 딱 달았을 때 단 직후에 이제 매연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92, 95, 뭐 90, 100, 97, 94, 97, 100, 97 나오죠. 이건 단 직후예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체크를 했어요. 그때 매연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100, 100, 100, 90, 100, 100, 100, 95, 100, 100, 100, 100, 96, 97, 100, 98,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되게 이제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세요. 네, 그 장병들 굉장히 막 시커멓게 뿜어져 나오고 막 하고 힘들었는데 이거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내가 만든 장치가 세상에서 막 움직이고 돌아가고 누군가가 혜택을 주고 있고 뭐가 되고 있네? 라는 거는 매우 뿌듯하고 즐거운 경험이죠. 네. 세상에 꼭 필요한 기술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매진한 결과 시간이 흐르며 기술은 하나 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즈마 버너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지석영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주역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장관 표창장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했다는 이 박사. 최근엔 기술을 찾는 곳이 많아지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탄탄대로라 하면 길이 탄탄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탄탄하게 하려면 얼마나 두들겼겠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처음에 저희가 매연 관련된 거 했을 때 했던 게 노상 그 자동차 배기관에 얼굴을 대고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맡으면서 하고, 조선의 배 이런 거 시스템에 가면 되게 공간이 클 것 같은데 매우 협소해요. 파이프 튜브 틈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매우 다양한 일들을 해왔죠. 그는 스스로를 맨 땅에 헤딩하며 배운 현장형 연구자라고 말합니다. 때론 맨 바닥과 더 가까운 시절이 있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다는데요. 다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 덕분입니다. 실제로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시간보다 현장을 찾는 시간이 더 많다는 이 박사.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공장들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실제 국민의 생활에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변화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라라는 요구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지자체와 연계해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하는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이쪽 산업단지 쪽으로 나와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인 이대훈 박사. 냄새 나세요? 냄새 나죠? 나기 시작해요. 저는 느끼는데 어떨지 모르시겠어요? 네. 저 익숙한 냄새니까. 안에 들어가면 확 나요. 산업단지 주변에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 굴뚝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죠. 예, 저런 것들이 집중도에 있다 보니까 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주택가 쪽으로 이게 냄새가 흘러가는 거죠. 바람 방향 따라 다른데 뭐 이렇게 불면 저쪽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불면 이쪽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하는 가장 큰 드라이브는 동력은 민원이에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이 괴로운 거예요. 지자체도 괴롭고 주민들도 괴롭고. 민원이 사라진다는 건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안 느낀다는 거고, 예, 고통을 안 느낀다는 거는 행복하고 기여했다는 거죠. 이 박사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실질적인 소통에 힘쓰기도 하고 현장의 이야기도 새겨 들으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나름의 고충들이 있어요. 사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비용을 들여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게 적절한 기술을 잘 못 찾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이 나오는 배출되는 상황에 맞는, 그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악취의 원인과 양상에 따라 맞춤형 기술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건데요. 늘 그렇듯 이 박사는 오늘도 현장에 답을 묻습니다. 며칠 후 과학기술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비가 오는 악취 속에서도 멀리까지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뜻을 모아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와 환경 대책을 연구하는 전국 각지의 기관들이 모인 자리. 공동과제를 선정하기까지 후보가 되는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 기계연구원을 비롯해서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원, 키스트,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다 막 모여, 에너지기술연구원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술, 어떤 목표를 우선적으로 만들 거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고 좋은 훌륭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좀 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거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대훈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모두 우리 삶에 밀접한 환경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할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과제는 이 흡착제가 재생할 때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는 그런 새롭게 좀 들어가 있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구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죠.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를 가지고 각 그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합해서 더 혁신적인 방향들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한 잠재적 사망자 수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거는 딱 라벨을 달고 가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피크인 날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엔 더 심해지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계속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거는 가능한, 또 브리핑 가능한 거는 브리핑을 좀. 이번 공동 연구로 그간 침묵의 살인자로 악명 높았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언젠가 이 연구도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날 오후 회의를 마친 박사는 논문 준비에 매진합니다.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틈틈이 작업한 질 좋은 논문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특별히 의미 있는 상이 있습니다. 뭐 이거 그냥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조금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회가 이렇게 학교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사실 연구소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기초 연구나 이런 것보다는 응용하고 산업화하는 쪽에 더 많이 한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학회에서 뭐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거는 단순히 뭔가 산업화하고 응용하고 하는 연구 외에 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훈 박사가 생각하는 연구자의 길이란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원천 기술로 기술의 토대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하고 표지 논문으로도 여러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 중요성을 알기에 이 박사의 뒤를 따르는 후배 연구원들에게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것도 연구 논문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연구원들의 논문 검토만큼은 잊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연구예요? 이게 사실 비밀인데 좀 암모니아를 만드는 건데, 암모니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농업 생산이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었던 게 암모니아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암모니아 유기합성을 하려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 기존 공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CO2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결과를 보시면 많이 놀라시고 분명히 친환경적인 환경에 엄청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플라즈마 때문에. 플라즈마가 없으면 이 공정 개념을 할 수가 없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정은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한 2달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TRL이라는 게 있어요. TRL이라고 나사에서 개발한 개념인데, 기술이 아주 개념을 처음 발굴하는 1단계의 저기로부터 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 실제 뭐 내구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마지막 상용화 단계까지 총 9개의 단계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 높은 단계에서 연구를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낮아요.
잘 되고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걸 들고 와서 약간 수정하고 바꾸고 뭐 제품 부품 바꾸고 하는 거. 그 대신에 성공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어떤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 반면에 TRL 수준이 낮을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이게 성공했을 때 가져오는 효과나 이런 그 훨씬 큰 거죠. 가능한 기초 원천부터 시작해서 응용 연구, 사업 발문까지의 어떤 모든 절차들을 쭉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긴 시간에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다리를 놓지만 우리 같이 일하는 젊은 동료들이 아마 10년 후쯤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될 그런 일들도 꽤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학교에 들어온 기분도 드시겠어요? 네, 학교와 회사의 중간? 저희 뭐 선임 연구원들한테는 엄청 든든한 교수님이자 동료이자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공정을 해놓으면 한 10년 후쯤에 우리 김 박사님이 꼽히겠죠? 네. 앞으로 후배 연구자가 나아갈 앞길은 보다 기반이 잘 다져진 환경이었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최근 실험실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한창인데요. 실험에 앞서 장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근데 선글라스는 왜 끼시는 거예요? 선글라스가 아니고 보안경입니다. 저희가 플라즈마 불빛이 강하게 나와요. 때로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 보호를 위해서 보안경을 씁니다. 키겠습니다. 플라즈마는 매우 강한 빛을 발하는데 이때 가운데 핵심 부분은 온도가 무려 3000도 가까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열하거나 달궈서 얻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닌 만큼 플라즈마의 강한 에너지 특성을 이용해 진행되는 연구가 있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CO2 문제죠. CO2 문제.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주로 반도체 공장에서 나와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효자 산업이지만 제조 공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인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구원에선 플라즈마로 반도체 공정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딱 제격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 공정에서 나오는 펌프 후단에 붙어 있는 플라즈마 헤드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온실가스가 공급이 돼요. 이쪽으로 온실가스가 공급이 되고 이 안을 지나면서 없애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을 해요. 가스 분석 장치를 가지고 성분이 이제 전후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를 이제 판단을 하죠. 온실가스는 한번 만들어지면 몇만 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플라즈마에 강한 에너지를 가해 없애주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CF4가 제일 잘 안 깨지는 깨기 어려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테스트를 할 때는 CF4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PFC 공급이 돼서 농도가 나오다가 플라즈마를 딱 켜면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제로에 가깝게 확 떨어지네요. 네. 현재 이 기술이 실제 반도체 공정에도 상용화돼 쓰이고 있지만 내구성과 효율이 더 높은 기술을 연구 중이라는데요. 뭐가 됐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우리 인류를 풍족하게 해주는 어떤 기술인데 그 반대급부로 뭔가 지구온난화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이걸 계속 드라이브를 보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먼 곳을 가기 위해선 가까운 곳에 그 첫 발을 내디뎌야 하듯이 오늘의 도전이 희망의 내일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잿빛 하늘이 거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 겁니다. 다녀오셨어요? 아, 네.
이거 뭐죠 이게? 음식 이런 것 같은데? 불안했대요. 잠시. 참.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 직접 생활에서 표가 나고 막 이런 건 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역시 아무나 작가를 하시는 게 아니군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언제 이걸 만드셨어요? 이거를? 이거 제가 뺏어 이렇게 놔두고 힘들 때마다 지켜보고 격려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